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수건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인접시군 내 소모적인 갈등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전라북도와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행정구역 배분을 비롯해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해온 새만금권 지자체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행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장급으로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며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 33센터에 사무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1987년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 시도되는 광역행정합의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개 지자체장은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합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각각 자치단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앞에서 말씀드린 좀 이게 조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먼저 조정을 하고 그다음 우리들이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한다고.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렇게 첫 출발로 알아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만금이 희망의 땅으로 바꿔지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를 좀 하자. 하지만 남은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새만금 동소도로 행정구역 논란이나 전북도 출장소 문제, 새만금청과의 소통 문제 등 지자체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전라북도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정답을 빨리빨리 기대하지 마시고 협의와 논의를 통하면서 뜻을 모아나가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 뜻을 모으다 보면 여론도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도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등장한 행정협의회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은 상황. 향후 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줄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이라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아리백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성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첨단 제조장비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과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사인 한양, 국내 모듈 제조 1세대 기업인 신성 ENG 등 3개사로 구성된 주성 컨소시엄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성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3,600억 원을 투자해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생산에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주성 컨소시엄에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주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부지 매입과 공장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55억 원이 늘어 1,63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1,638억 원이 확정돼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물가 상승과 염분 차단 성토, 수공간 수질 관리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새만금 농업용지 151헥타르 규모로 오는 2026년도까지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디오션시티의 학교 용지 폐지안을 부결함에 따라 중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디오션시티 5곳의 학교 용지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폐지해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주변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래의 학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3곳의 학교 용지 폐지를 부결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학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에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1호 수소 충전소가 올해 연말쯤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하이넷이 지곡동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도시계획원회가 심의가 통과한 데 이어 증축 허가를 냈습니다. 하이넷은 수소 충전소가 건립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건립되면 승용차 전용으로 시간당 5대 충전이 가능하며 하루 12시간 운영할 경우 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일반 회계 1조 3천억 원과 특별 회계 2,100억 원 등 모두 1조 5,211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시의회에 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4,100억 원보다 7.6%가 늘어난 겁니다. 시는 산업과 중소기업 192억 원과 사회복지 118억 원, 문화관광 5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122년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보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의 옛 명성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간단체인 발전협의회가 지난 9일에 출범했습니다. 지난 1899년 개항한 군산항.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후 올해로 122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대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6%가량을 차지할 만큼 전북 경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30개 항만 가운데 12위로 물동량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 취급량은 전체 항만 14억 9천만 톤 가운데 1.21% 수준이고 입출항 선박은 전체 35만 척 가운데 1.9%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항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민간이 나섰습니다. 화주와 통관, 국제여객 운송업자 등 항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군산항 발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평택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과 달리 민간단체가 없어 항만 발전을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협의회장에는 고병수 웨스턴마린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발족한 지 2달 만에 24명이 참여하고 6,700만 원의 후원금도 쌓였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3위의 물동량인데 안에 금년에는 2위라고 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군산항 이용자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군산항이 이렇게 신체리고 낙후되는 것을 우리의 터전인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진짜 항만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는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신 문제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장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내놓은 대안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산업이 이제 새로운 미래 신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항만도 변해야 되고 또 우리 항만이 그런 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야만이 우리 모두 우리 군산이 함께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발전협의회, 그다음 우리 해수청, 우리 군산시가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코로나19의 불황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출범한 민간단체. 군산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섬 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8억 원을 투자해 방축도와 명도, 말도 등 6개의 섬 지역에 대해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120억 원을 투자해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저와 상수관로 6.8km 매설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왔던 섬 지역에 용담댐의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군산시가 성산면의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성산면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고북리에 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471억 원이 투입해 하수 처리장과 공공하수관로 40.6km를 설치하고 배수 설비 850곳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우리밀 제품으로 만든 밀가루, 국수, 라면 등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공급에 이어
우리밀로 만든 부침가루, 국수, 라면 등 2,200kg의 우리밀 제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51곳에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산물의 미래 소비자인 원화 4,200명에게 우리밀 제품이 제공됐으며 관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선유도 관광객 방문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선유도를 다녀간 관광객은 28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덕 강구항 320만 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며 상위 10곳 가운데 도내에서는 선유도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밀집시설 대신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지방 명소나 야외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꼬꼬마 양배추 등 소구형 양배추의 품종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소비량이 늘고 있는 소구형 양배추의 크기, 식감, 맛 등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의 대표 소구형 양배추 품종인 꼬꼬마 양배추는 식감과 맛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해충 저항성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1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이용객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동안 527만여 명으로 월 평균 방문자는 43만 9천여 명, 하루 평균 14,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5만여 명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을 추가하고 코로나19 정보 등을 보기 위해 방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D마트 나온점이 라면 200박스를 나온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상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인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32명에게 고령자용 보행보조기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가 화이트 365 빨래방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탁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장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